아이 배변 훈련할 때 기저귀를 벗겼다고요? 삐. 아기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서 놀이하기가 힘들어요. 삐. 아직 이가 나지 않아서 자기주도식을 할 수 없어요. 삐.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고 또 만났네요. 고민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코칭을 드리다 보면 정말 같은 질문을 100번 이상은 답변을 드리는 공통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어도 100번 이상은 받아본 질문들을 뽑아서 육아하면서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할 육아 상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배변 훈련 중인데 팬티를 입혔더니 쉬를 줄줄줄 계속 실수를 하는데 다시 기저귀를 채워야 하나요? 자, 제가 이전에 배변 훈련 관련해서는 영상을 이렇게 두 가지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들 아래에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변 훈련에서 기저귀를 벗기고 팬티를 입혀주시는 것은 배변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통 배변 훈련을 시작하시면 아이에게 이제 쉬하는 변기해야 하는 거야. 쉬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팬티를 입힙니다. 그러면 아이는 네 하고 대답하죠. 그리고 얼마 뒤 아이가 팬티에 실수를 하겠죠.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기저귀 아니고 팬티 입었으니까 쉬하면 이렇게 젖는 거야. 쉬하고 싶을 때는 먼저 얘기해. 아이는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쉬가 하고 싶다. 쉬가 나올 것 같다. 쉬를 했다. 충분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쉬하는 어디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변기하는 거라고 대답까지 하지만 아직 그 느낌을 온전히 완벽하게 몸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를 하고 나서 엄마 쉬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배변 훈련은 정서 발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 기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잦은 실수들이 오히려 겁을 먹거나 변기를 거부하거나 또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아직 배변 훈련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배변 훈련을 중단하시고 다시 기저귀를 입혀주는데요. 그게 아니라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저귀를 한 상태에서 아이의 원래 소변 텀보다 조금 더 빨리 변기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변기에서 쉬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또 다시 다음 소변 텀이 되면 변기로 데려가 주세요. 변기에서 비록 아이가 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변기에 앉아보고 물도 내려보고 또 바지도 올려보고 손도 씻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변기에 친숙함도 느끼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배변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훈련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아이가 변기에 친숙함을 느끼고 또 변기에 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저귀가 젖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적어도 10회 이상은 기저귀가 젖지 않고 변기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쉬하고 싶을 때는 변기에서 하자 라고 말하고 팬티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응을 하는 동안 훈련을 해나가는 동안에는 아이가 스스로 쉬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소변 텀이 되면 부모님이 변기로 데리고 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수하는 경험을 최소화해주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유관기 아기 뭐든 입으로만 가져가서 놀이하기가 어려워요. 언제쯤 입으로 가져가지 않나요? 모든 아기들이 욕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출이 어려워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서브 채널에서 자주자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놀이를 보시고 저희 아기는 입으로 자꾸 가져가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많이들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뭐든지 아이가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은 엄마 나 이거 탐색하고 싶어요.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엄마 나 이거 궁금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또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냄새 맡지 마, 그거 눈으로 보지 마 라고 한다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자꾸 막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탐색하고 놀이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랍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가 뭐든 입으로 가져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입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킬까봐 위험해서, 또 하나는 입에 넣었을 때 위생적으로 걱정이 돼서, 대부분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첫 번째는 삼켜도 되는 것을 제공하라, 두 번째는 충분히 세척해서 제공하라. 구강 욕구는 본능적인 것인데 그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집착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입으로 탐색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기 구강 욕구가 강할 때 해줬던 놀이들이 바로 탐색놀이, 껌놀이, 두부, 바나나, 아보카도, 면류 등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많이 해줬고, 또 장난감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척, 그리고 아기가 많이 빨았던 것은 바구니에 넣어뒀다가 육퇴 후에 씻어서 세척액을 뿌려뒀어요. 그러면 삼켜서 위험한 작은 물건들, 전기선, 뾰족한 물건, 이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또 빨도록 해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입으로 가져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세척액을 이렇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얼른 세척을 해서 다시 손에 쥐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기들이 어느새 입으로 덜 가져가고 또 손으로, 눈으로 탐색하는 것도 즐기고 놀이가 더 풍성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은 식사 시간에 자기주도식을 했더니 음식이며 식기류를 모두 던져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보통 9개월에서 돌쯤 되면 이제 먹여주는 이유식을 거부하고 또 식사 시간에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난감해 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의 식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식을 시작하라 라고 답변을 드려요. 그러면 해봤더니 저희 아기는 음식이며 식기류며 모두 바닥으로 던지고 식습관이 엉망인 것 같아요. 훈육을 해도 계속 그러는데 식판을 치워버려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의 솔루션 또 갑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를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답이 나왔죠.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의 힘을 가했을 때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현상, 그 모습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쌓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툭 떨어뜨렸더니 물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나게 웃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마구마구 던져서 빼기 바쁘고, 또 저희 아기가 정말 좋아하는 놀이인데, 유모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전봇대나 살짝 올라간 턱에 내용 하고 부딪혔을 때 그렇게 깔깔깔깔깔깔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의자에 앉혀두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떨어뜨리기, 던지기, 놀이밖에 없죠. 밥이 먹기 싫다는 표현이 아니라, 식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발달 시기에 보일 수 있는 호기심, 즐거움을 느끼는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해요. 그치만 아직 돌 전후의 아이들은 온전히 수용 언어가 가능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훈육이 반복될 때는 오히려 엄마나 아빠의 반응에 관심을 끌기 위해 던지고 나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쓱 보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친 반응이나 또 안 된다는 표현도 계속적으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던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던지거나 떨어뜨리더라도 무반응 해주세요. 그리고 구강욕구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호기심, 흥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놀이 시간에 또 안전한 장소에서 던져도 되는 장난감, 떨어뜨려도 되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놀이들은 또 서브 채널 민주쌤의 육아일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아이가 수용 언어가 가능한 2돌 정도가 넘어갔다면 던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던지면 엄마 밥 정리할 거야 그랬는데도 또 던지면 그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상에서 던져도 되는 물건과 던지면 안 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가 나지 않아서 씹지 못해요. 또는 아기가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려서 죽 형태로밖에 주지 못해요. 자, 이것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기는 처음에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잇몸으로, 턱의 힘으로 음식물을 으깨는 과정으로 음식을 부수고 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났는지 이가 나지 않았는지 또는 이가 몇 개가 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월수가 올라가면서 유아식을 시작하면서 질긴 음식, 딱딱한 음식, 큰 조각의 음식을 먹으면 앞니로 잘라야 하고 어금니로 씹어야 하니 필요하지만 이유식기에 제공하는 음식은 아이가 잇몸으로 충분히 으깰 수 있는 정도로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랑은 상관없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가 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이가 났을 때 훨씬 이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잇몸으로 씹기 어려워한다면 좀 더 푹 찌거나 삶아서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아기들이 자기주도식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너무 크거나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삼키려고 했을 때 우엑! 헛구역질을 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 목에 음식물이 걸린 줄 알고 놀라셔서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아기 입에 넣어서 음식물을 빼려고 하거나 막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걱정이 돼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기가 음식을 먹다가 우엑! 헛구역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직 어느 정도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삼켜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입에 넣고 또 더 많이 씹어서 조금씩 나눠서 삼키는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울지 못하거나 우엑! 헛구역질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목에 음식물이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얼른 대처를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우엑! 하고 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연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흥분하시거나 손을 입에 넣어서 음식물을 빼려고 하거나 이렇게 지나친 개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를 관찰하면서 괜찮아, 꼭꼭 좀 더 씹어서 삼켜보자, 조금씩 먹어보자,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면 됩니다. 단 사과처럼 잇몸으로 잘게 부수기가 어려운 음식들을 제공할 때는 아기가 씹지 못하고 꿀떡 삼켰을 때도 목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잘라서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쪄서 으깨지는 음식들은 충분히 쪄서 스틱 형태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짚어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또 힘든 육아를 하시면서 내 시간도 너무 부족한 우리 부모님들 너무 지칠 수 있으니 오늘은 요만큼 답변을 드리고, 궁금한 질문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